2023년 7월 6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참 상대하기 힘들죠. 김의겸도 있고 등등 김남국이도 있고. 그러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원희룡 장관처럼 하면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한 발언에 대해서 언론은 스트레이트 보도만 하고 어떤 분석을 하지 않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처럼,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재명을 다루려면 원희룡, 한동훈처럼 하라.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소수 정부거든요. 국회에서 소수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 다수당이 너무 많은 걸 왜곡시켜 놓고 천연덕스럽게 있습니다. 제가 누차례 강조했지만 대한민국 위기시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수령을 없애놓고도 뻔뻔히, 근데 이거를 복원하자는 말을 보수 세력에 감히 못합니다. 오해를 받으니까. 이런 걸 다 바꿔놓는 게 혁명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혁명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정부는 하고자 하는 일도 실패합니다. 혁명적 정권이 해야 되는 방법은 다 거는 겁니다. 다 걸고 붙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원희룡 장관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이 더 나와야 됩니다. 민주당이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으니 특혜가 아니냐라면서 고속도로 게이트 처가 카르텔이라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우리 그 말 많은 김의겸 의원, 참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기자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런데, 김의겸 의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건이에요. 의혹이 던져놓고 이게 사실이라면 조건을 던져놓고 단군 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다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단군 일의 최악의 카르텔이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변경된 종점 쪽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 노선이 변경되면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 최소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미니멈이다 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고속도로 담당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재명 대표 나와! 너 나와! 이렇게 단판 승부를 들어가는, 너 나와. 딱 찍어서 찍는 겁니다. 제가 그 옛날에 기자할 때도 많이 쓰던 방법인데, 국방부 장관 나랑 일문 일단 합시다 하고 1! 질문하고 2! 질문하고 막 웃죠. 영리한 장관은 이 기자 그만해. 나랑 술 한잔해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들은. 딱 붙자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사업을 아예 접자 하라 그랬습니다. 전면 백지화하고 다음 정권이 결정해라. 그리고 니들이 이게 허위라면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기 위한 선동이고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나는 다 걸겠다. 너도 다 걸어라 하고 딱 찍은 겁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적이라면 다음 정부가 결정해. 그래서 하든 말든 하고, 이 민주당의 선동은 날파리 선동이라고 딱 규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집안이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청담동 게이트 기억나시죠? 김의겸이가 그때도 주인공이었죠. 무슨 인터넷 매체가 어쩌고 한 걸 가지고 음악을 하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하고 김앤장의 변호사들을 데리고 와서 청담동 어느 술집에서 한판 술을 먹었다. 이렇게 떠들어댔죠. 그리고 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의회에서 발언이고 면책특권이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 그때 한동훈 장관이 비슷하게 그랬죠. 다 걸으라 그랬죠. 김의겸 보고. 김의겸 지금 와서는 미안하다고 해놓고 딴소리 합니다.
지난번 그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왜 같이 죽지 않았냐고 했던 그 민주당 대변인, 딱 천안함 함장이 시비 걸고 나오니까 사과해놓고 또 딴소리 하죠. 이게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이 인민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습니다. 제가 오죽하고 정부 수립 직후에 있었던 국회 프락치 사건을 제가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간첩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하고 통할 수 있으니까 민노총이 그렇게 통해 왔었죠. 그렇게 지령을 받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계속 시비를 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대로 상대를 못하면 계속 말려듭니다. 날파리 탁 치면 또 날라오고 아예 음식을 치우거나 똥을 치워버려야 되죠. 이렇게 상대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김의겸을 상대로 또 김남국을 상대로 뭐 계속 싸우면서 하다 보니까 저들도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같은 장관 한 명만 더 있어라. 2명. 원희룡 장관이 상당히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딱 이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할게. 다음 이게 정확하면 다음 정권이 해. 라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노선 결정 과정에서 김성규 의원이 양평 나들목을 만들어달라. 인터체인지가 있어야 양평에서도 들고 나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느냐. 그 정도면 지역구 의원이 부탁할 수 있죠. 민주당에 제기한 의혹이 무고로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려. 다 걸어. 이재명 너 나와. 제가 이렇게 딱 찍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저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보이지가 않고 자기네가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상배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도 뭐 조홍천 의원처럼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계열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대화를 하자, 협치를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참 맞는 말이죠. 근데 이들이 정말 대화와 협치를 할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청담동 게이트 던지기 식으로 마구 던지지는 않죠. 거짓 뉴스를 토대로. 자, 이렇게 협치를 하자고 하는 민주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낙연 씨가 귀국했습니다. 이재명은 현재의 당대표고 이낙연 씨는 전 당대표입니다. 현 전 당대표가 아직 이낙연 대표가 돌아온 이후 만난 적도 없어요. 민주당을 서로 몸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끼리도 협치도 안 되면서 대화도 안 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협치와 대화를 얘기하는 건 이거는 난센스고 말장난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뭘 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상대할 때는 방법이 이거라는 겁니다. 다 걸어버렸지. 청담동 게이트처럼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한번 빙 돌려 설명했었는데 이젠 자꾸 이제 명확해지니까 설명해 줬습니다. 그 6.25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만 2년 동안 정전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합니다. 그때 미 해군의 조이 제독이 있고요. 조이 이름이 하면 조이 겁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계속 협상을 하다가 그들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예를 들면 회담장에 의자 놓인 것 갖고도 시비를 걸고 뭐고 계속 자기네 우세를 차리기 위해서 시비를 걸죠. 그걸 겪은 다음에 그 사람이 How to Negotiate Communist, 공산주의자들과는 어떻게 협상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한 게 뭔가 하면 막 찍어서 한 방에 찍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저렇게 달아야 돼요. 내가 그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닌데 하는 방식이 하도 공산주의자들과 비슷해서 국회 프락치까지 사건까지 제가 역사적 사건을 꺼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양평군수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SOC가 있어야 되고 고속도로가 있으면 참 좋죠. 지금 저기 충주에서 올라오나요? 그 올라오는 게 이천을 거쳐갖고 양평까지만 이어져 있고 그 고속도로가 그게 중부 내륙인가? 그게 서울까지 안 들어오죠. 저도 가끔 그 고속도로 이용합니다. 양평에서 이천까지 갈 때는 차가 거의 없어요. 서울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가끔은 저도 한 뭐 160km까지도 달려보고 그럽니다. 지금 중부 내륙이 의미 없는 고속도로인데 이게 서울과 이어지게 되면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중요한 동맥이 되고 양평이 발전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백지화한다 그러면
양평은 아니죠. 전진선 양평군수가 기자회견 열고 특정 정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업이 좌초될 지경이다. 가짜뉴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전면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민주당 이재명계, 김의겸계와의 싸움은 원희룡 장관이 다 걸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하고의 싸움도 되지만 양평군 전체하고의 싸움이 됩니다. 똑같은 게 청담동 게이트를 치고 나왔을 때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이면 걸어라고 덤벼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 유튜브가 청담동 게이트 그 술집이라고 지목했던 데서 그 술집 주인이 그 유튜브 매체를 상대로 5억 원 소송을 걸었죠. 한동훈 장관이 다걸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주체들이 일어나서 민주당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거짓 뉴스가 무너지고 선동 정치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소수 정권이 다수당의 횡포, 인민민주주의를 만든 방법입니다. 공산주의와 싸울 때도 이런 식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딱 소수 정권으로 이 대통령을 만든 정권은요, 다 걸기를 해야 됩니다. 혁명은 하지 않았지만 혁명을 한 사람들이 목숨 두려워서 빼고 나면 그게 혁명이에요? 그냥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이들은 다수를 믿고 계속 뭘 선동을 합니다. 이번에 한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방류수를 먹을 바에는 똥을 먹겠다 그러는데 똥 먹기 시합을 딱 배틀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 탈핵 정책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갖고 지금도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친핵 정책으로 가는데 친핵 정책을 펴는 그 간부들이 그 전에 다 탈핵 정책을 성실히 수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저게 산업통상부인지 저는 산통답게는 산통부라고 보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고위공무원들이 장관들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붕괴되는 겁니다. 원희룡, 한동훈처럼 탁탁 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 그게 승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자로 있던 공무원들이 조금씩 변하지. 지금 하다 안 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을 교체해서 차관 정치, 차관이라도 좀 어떻게 보강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움직입니다. 지금 장관들 문제 많아요. 국방부 장관도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치고 나가야 돼. 북한도 거칠게 다뤄야 돼. 어쨌든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상대하는 방법을 또 한번 보여줬습니다. 소수 정권으로서 혁명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정권은 다 걸고 자기 자리도 걸고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간자 눈치 보는 공무원 움직이려면 공무원들이 요즘 웰빙, 워라밸에 빠져가지고 이거 내가 좌파든 우파든 내가 올해 연금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무슨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충성하고 저런 사람들은 나중에 김정은이가 집권해도 거기다 충성할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윤석열 씨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갑자기 해갖고 이런 중책을 떠맡게 됐는데 처음엔 어정쩡하다 지금 제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 틀림없는 세력을 가리켜서 반국가단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장관들이 안 움직여.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계속 공작을 해왔는데 그 싱하이밍을 가르쳐서 온 세계에 딱 비교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페루사나 농그라타나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금기를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장관들이 안 움직여? 지금 원희룡 장관 움직인 건 상당히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지금 좌파들이 많이 잡고 있어서 지금 조선일보 빼고는 동아중앙도 아직도 어정쩡 눈치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조선일보 하나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이 중간자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바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다루기 진면모 보여준 원희룡 장관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들은 자기 자리를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한번 전력 투구하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